2020년 2월 10일, 오늘 시장 정말 이상했죠? 한쪽에선 축제가 열렸는데 다른 한쪽에선 거의 비명이 들렸어요. 오늘 이 복잡한 시장 상황, 저희가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다우는 5만을 넘어서 막 역사를 새로 썼는데 왜 나스닥은 그렇게 힘없이 무너졌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시죠. 자, 숫자를 한번 보세요. 그림이 바로 그려지시죠? 다우는 플러스 0.1%로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위로 쭉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마이너스 0.56%로 그냥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K자형 장세라는 거죠. 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런 순서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먼저 오늘의 이 이상한 시장 분기 현상부터 엔트로픽 AI 쇼크, 그리고 이걸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또 전 세계 시장은 어땠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퀀트 전략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기술주 하락의 방아쇠를 당긴 건 대체 뭐였을까요? 그 핵심 촉매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건의 시작은 바로 엔스로픽 쇼크였습니다. 엔스로픽이 클로드 코워크라는 새로운 AI 툴을 내놨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변호사나 데이터 분석과 같은 아주 고도의 인지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소식이 터진 거죠. 시장이 이걸 듣고 그냥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왜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 그동안 매달 구독료 받으면서 돈 벌었잖아요. 근데 그 사업 모델 자체가 이제 유효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진 거죠. 바로 이 물음 하나 때문에 투자 심리가 확 꺾이면서 순식간에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엔스로픽 쇼크 하나만 가지고 오늘 시장의 이 복잡한 움직임을 다 설명하기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보고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몇 가지 이론을 제시하는데요. 이 렌즈를 통해서 시장이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터 디크의 복잡성의 함정이라는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이 항상 합리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AI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면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냥 덜컥 겁부터 먹는다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그 자리를 공포가 채우면서 거의 패닉에 가까운 매도세가 터져 나온다는 이론입니다. 오늘 시장이 딱 그랬습니다. 투자자들이 AI 기술의 그 복잡하고 불확실한 미래, 즉 나스닥을 피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다우지수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전통 우량주들, 안전자산으로 도망친 겁니다. 일종의 피난처를 찾은 거죠. 두 번째 이론은 미제스적 순간이라는 건데요. 이건 좀 더 경제학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썰물 때가 돼서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헤엄쳤는지 다 드러나는 순간 같은 거예요. 그동안 금리가 낮아서 돈 빌리기 쉬웠잖아요. 그때 너도 나도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저 사업은 사실 별거 아니었네 하는 옥석이 가려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기술주 조정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는 분석이죠. 이걸 오늘 시장에 적용해보면요.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6,500억 달러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시장이 이제 와서 근데 그 돈 제대로 쓴 거 맞아? 당장 돈이 되긴 하는 거야? 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스닥의 하락은 바로 이 거대한 투자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 피셔의 월스트리트 이론. 이건 비유가 정말 재밌어요. 무도회장에서 모두가 한 사람, 예를 들어 AI라는 인기 스타하고만 춤을 추려고 할 때 시장이라는 DJ가 갑자기 음악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다른 파트너, 즉 가치주의 손을 잡게 된다는 거죠. 오늘 시장이 딱 그랬습니다. 기술주라는 파트너를 버리고 가치주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춤을 추기 시작한 월스트리트 왈츠의 한 장면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미국에서 시작된 이 바람이 과연 다른 나라들에는 어떻게 불어닥쳤을지 글로벌 시장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시장을 보면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들인데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영국은 총리의 리더십 문제 같은 정치적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고요. 반면에 프랑스는 어땠냐? 캐린 같은 명품 회사들 실적이 워낙 좋아서 기술주 쇼크고 뭐고 그냥 시장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이슈보다는 각자 집안 사정이 더 중요했던 거죠.
자, 이제 아시아로 와보면 분위기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미국, 유럽과는 완전 다른 세상이었어요. 특히 일본 니케이는 정부의 강력한 부양 의지, 이른바 타카이치 서지 덕분에 무려 2.28%나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아시아는 서구의 걱정거리와는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네요. 네, 지금까지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분석해 봤고요. 이제부터는 미래를 내다볼 시간입니다. 보고서가 데이터 모델을 통해 예측한 2월 시장 전망은 과연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플러스 4.84%. 이게 뭘까요? 바로 보고서의 VECM 모델이 예측한 2월 말까지의 홍콩 항생 지수 예상 상승률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가장 강력한 예측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예측치를 한번 보시죠. 오늘 나타났던 그 갈라짐 현상이 그냥 하루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모델은 나스닥은 앞으로도 마이너스 3.49% 정도 더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는 반면에 코스피나 항생 같은 아시아 시장은 4% 넘게 오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죠. 이 모델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구조적 탈동조화입니다.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처럼 나스닥 기술주가 가면 전 세계 시장이 다 따라가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술 섹터와 다른 실물 경제가 서로 다른 길에 가게 될 거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분석이죠.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럼 이 복잡한 분석과 예측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실제 투자에 써먹을 수 있을지 데이터 기반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 예시로 든 퀀트 전략이 제도적 탄력성 롱숏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어려워 보여도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를 것 같은 건 사고, 롱, 내릴 것 같은 건 파는, 숏, 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으로 강할 걸로 예상되는 코스피나 항생지수는 매수하고 동시에 조정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나스닥 100 지수는 매도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반대로 갈 것 같은 자산에 동시에 투자해서 이 둘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 자체를 수익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시장의 이 극단적인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었다. 둘째, 시장의 관심이 이제 투기적인 기술주에서 안정적인 가치주로 옮겨가고 있다. 셋째,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아시아 시장의 힘이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복잡한 상황일수록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모델이 훌륭한 나침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AI의 발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술주가 그랬던 것처럼 다음 복잡성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게 돼 안전하다고 믿었던 산업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시장을 복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